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탄소 중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이 다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백, 자기가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겠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버드와이저의 100, 대표적인 이제 아리백을 실천한 이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리백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유수기업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탄소회계 금융협회라든지 뭐 EV 전기차 100%, 적도원칙 이런 다양한 민간 이니셔티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거라고 포장은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좀 잘해보자.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로부터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면 뭐 납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축에서는 공공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축에서는 민간들도 그런 움직임에 같이 편승을 해서 또는 합류해서 스스로 뭔가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던 그런 상황과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화고요. 두 번째는 탈탄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화는 모든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꿔진 전기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을 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탄소 중립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전기화를 하고 결국은 열도 전기로 바꾸고 가스도 전기로 바꾸고 수송연료도 전기로 바꾸고 전기와 열, 전기와 가스, 전기와 수송연료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결국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 통합 또는 섹터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생산 변환 저장 거래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변환이 대표적인 게 P2X죠. 파워2X라고 불리는 전력을 이제 다른 에너지 수소나 열로 바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변환해서 쓰는 기술들, 그리고 그러한 그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에너지 저장 기술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거래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될 거고요. 그 중심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더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여기는 다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죠. 코로나와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가나 가스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현무시장, 전력시장에서 그 S&P도 많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 거의 대부분의 그 화석연료를 일부러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연료 가격의 급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산업법, NGR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 법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제조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나 정책 수단들을 많이 신규로 발굴을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법이 통과가 됐죠. 지금 이제 시행령이 아마 나와 있고 고시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핵심 자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당연히 석유,
뭐 가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 마지막에 뭐 들어있냐면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자원안보, 에너지 안보라고 하면 연료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안보의 개념이 단순히 연료를 확보하는 것에서 확장이 되겠다는 거죠. 재생에너지의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어디에 대항해서 중국에 대항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안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탄소 중립 산업법도 자국 내 또는 자기 지역 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놓겠다. 왜냐 누군가 그것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에서 그런 법률들이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핵심 자원으로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이 들어갔고 지금은 그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을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와 어떤 부품을 우리가 핵심 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공급이나 비축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안보의 개념이 재생에너지로 확대됐고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안보나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